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우려하고 그리고 국군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군대 안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제주도에 있는 해군 기지에 민간인 시위대들이 철조망을 끊고 들어와서 해군 기지 안을 배회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방공기지에 민간인이 침입하였고 진해 해군 기지 안에는 위병소에 노인이 통과하는데도 제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군에서는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출격 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육군 부대에서 상병이 작업 지시를 한 여자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육군 장교가 술에 만취되어 나체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아군 GP에 총격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기관총이 정비불량으로 사격을 할 수 없어 대응 사격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사건들을 예로 들자면 너무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실리콘 지문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조작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동서고금에 기강이 없는 군대가 전투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우리나라 국군이 규율이 엄정하지 않아서 패한 전투에 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휴전을 2주 앞둔 1953년 7월 14일 중동부 전선에서 공산군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 육군 수도사단 휘하 제1연대 지휘부가 작전회의 중 중공군 특공대에게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날 새벽 4시에 중공군 제607여단 소속 정찰중대의 특공대가 수도사단 제1연대 지하 지휘소를 급습하였습니다. 지휘소 근처에 접근한 중공군 특공대는 경계 근무에 태만하면서 보초를 쓰던 국군 보초병을 붙잡아서 생명을 위협하며 암고를 알아냈습니다. 경계를 잘못 써다 적군에게 붙잡힌 것도 창피한 일인데 국군 보초병들은 적에게 국군의 암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중공군 특공대는 수도사단 제1연대 지휘소의 위치를 제대로 몰랐는데 국군 보초들을 통해서 지하 지휘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하 지휘소 안에서는 작전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때 적의 급습으로 인해 수도사단의 제1연대 지휘부는 와해되었고 육군수 대령을 포함한 54명이 전사하고 19명이 중공군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수도사단은 불과 이틀 만에 사상자 2023명, 행방불명 141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휴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철원 동부 지역에 길이 31km, 폭 9km의 면적을 중공군에게 빼앗기고 사단은 급히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될 때까지 이 빼앗긴 국토를 결국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군대의 규율과 기강이 이렇게 큰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믹순 부사단장은 휴전이 되고 나서 포로 교환 시 귀환하였습니다. 전쟁의 패배에서 적군에게 포로가 된 군인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켰어야 될 국토는 적의 땅이 되고 국민은 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중공군의 군기는 국군보다 훨씬 엄정하였기 때문에 중공군은 국군을 상대로 이런 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국군은
적에게 대해서 이런 통쾌한 작전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사단의 제1연대 지휘부 피습 사건에 관련된 중국 측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중국 단동시의 중심가입니다. 단동 시내에 있는 항미 원조 군사박물관입니다. 항미 원조란 말은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즉, 이 군사박물관은 한국 전쟁에 관한 박물관입니다. 이 군사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는 한국 전쟁에서 사용한 공산군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야포, 기관총, 전차, 그리고 항공기들입니다. 군사박물관 안에 있는 탑인데요. 이 탑 위에 올라가면 단동 시내가 훤히 다 내려다 보입니다. 박물관 안에는 중공군 특공대가 수도사단 제1연대 지휘소를 급습하는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한 모형이 있습니다. 당시 기습을 하였던 중공군 특공대입니다. 이 전투를 금성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특공대의 기습은 금성전투의 일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특공대장이었던 양육제 부중대장입니다. 기습에 성공한 공로로 양육제 부중대장은 중국 제1급 전투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흔히들 중공군이라면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인해 전술을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규모의 중공군 특공대가 국군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중공군은 이 금성 전투에서 전차 부대까지 투입하였습니다.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철원 동부 지역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서울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본 우리나라 군인들입니다. 모자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대 지휘관들도 이렇게 기강이 없는 모습을 보고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제가 3년 전에 산책 중에 발견한 것입니다. 군부대 철조망에 이렇게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서너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길래 제가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고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기강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군인도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는 그러한 분위기보다가 자기의 권리를 하나라도 더 찾겠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퍼져 있습니다. 각자의 의무보다 권리를 우선시하면 나라는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